그만큼 성장성도 있고 이미 글로벌 수요로도 보여주는 쪽이 바이오 플라스틱 쪽인데 그러면 이때쯤에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봐주는 것도 괜찮겠다. 자, 이한나 연구원님과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석유화학 기업들이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눈 주제가 뭐였죠? 지난 시간에 수소? 수소. 예. 해가지고 회식을 하셔서. 저 사실 멈추고 힘드네요. 사실은 원래 이전 사무실에서 촬영을 했었잖아요. 네. 첫 번째가 원래 수소, 네. 두 번째가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인데 김 작가 TV가 이제 생긴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파일 전체가 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구원님을 모시고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다시 찍고 있는. 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이에요, 진짜. 완전 다 날라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백업용 그 카메라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세 대 다를 제가 다 날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두 번 찍는 영상인 것만큼 또 연구원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일단 바이오 플라스틱이 뭔가요? 바이오 플라스틱은 네. 저희 플라스틱 제품들 만들 때 네. 원유 베이스로 만들잖아요. 그쵸. 원유 베이스로 나온 거를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네. 다양한 물성으로 만들어서 뽑아내는 게 기존에 이제 다양한 플라스틱부터 다양한 이제 석유화학 소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원유는 사실 저희 친환경적이지가 않잖아요. 그쵸. 이 원료를 친환경적인 원료를 사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들겠다. 네. 이런 거예요. 그걸 바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그걸 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라 네. 한다. 네, 기본적인 원료가 네. 이게 식물체나 생물체를 통칭해서 부르는 걸 바이오 매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바이오 매스를 원료로 사용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바이오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소재에는 뭐 PLA, PHA 뭐 이런 가지가 있다면서요? 그건 이제 제가 주목하셨으면 하고 셀렉을 한 소재고요. 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네. 그 중에서 PLA하고 PHA 쪽은 PLA는 이미 주변에 많이 쓰이는 거. 어떤 건데? 저희 스타벅스 가보셨죠? 아, 당연히 가봤죠. 가보셨죠. 지금 무시해요? 아니요. 저도 스타벅스 커피 맛있죠? 네. 스타벅스 가보시면은 거기 과일이라든지 네. 빵 포장지 네. 다 쌓여 있는 거, 그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PLA 플라스틱. 그 약간 종인가 비닐인가 약간 그 애매모호한. 네, 그런 거랑 그리고 저희 그 홈쇼핑 같은 데에서 홈쇼핑. 냉장식품 같은 거 시키면 냉동식품 같은 거 이런 거 시키면 아이스팩 껴서 오잖아요. 그죠. 아이스팩 그 껍데기 그런 것도 다 PLA예요. 그게 PLA. 네. 그리고 저희 배달의 민족 거기에서 이제 비닐봉지라든지 거기에서 사용하는 이제 일회용기들 네. 그것도 다 PLA. 엄청 많죠. 주변에 많은데 저희가 잘 몰랐던 거예요. 네. 사실 뭐 여성분들 이제 피부과 같은 데 가보시면은 피부과에서 피부 시술하거나 뭐 이런 것들 뭐 피부를 맑게 해준다든지 뭐 다양한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 화학적인 성분이 닿으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PLA를 가지고 사용을 많이 합니다, 요즘. 뭐 어떻게 PLA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분을 PLA로 하는 거죠. 그 성분을. 네. 네, 뭔가 나오는 그 성분을. 제가 봤을 때 연구원이 이건 살짝 모르는 듯한 느낌이. 아니에요. 상품도 있어요. 상품도 있지만 그거 말해도 되나요?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예를 들면은 그냥 저희 모공축소 뭐 시키면서 주베록 주사를 맞는다. 아니 그럼 주베록에서 이렇게 쏘아져 나올 때 그런 뭐 이게 액체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걸 다 PLA라는 소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PLA 하면은 저희 생각하실 때 그냥 뭐 갑자기 이렇게 제품화되어 있는 것만 있으니까 PLA는 플라스틱인데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거를 어떻게 소재를 집어넣어서 얘를 요 안으로 넣는다는 걸까 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양한 제형으로 만들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든 거죠 이제. 그 성분을 가지고 만든 성형해서 만든 그러니까 성형한 제품을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주입을 시키는 거죠. PLA가 그렇고 그럼 PHA는요? PHA는 미생물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PLA는 옥수수 전분으로를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진입장벽도 많이 낮아져 있고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게 PLA고요. PHA는 할 수 있는 기업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직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미생물로 만들었어요. 미생물로 만들었다는 뜻은 이게
엄청 분해가 잘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분해시키는 게 다 미생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제품으로 만들었다는 소린 거죠.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데 네. 이 미생물을 가지고 한 요 소재를 지금 가장 각광일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게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 안에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뭐 피부과 말씀드리면서 PLA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전분이 우리 몸 안에 있진 않아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약간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생물로 들어오면은 이 미생물은 본인이 살던 환경하고 우리 환경이 똑같은 거예요. 몸 안의 네. 환경이. 그래서 생체 적합성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부작용이 아예 없다 보니까 뭐 의학계에서도 네. 그렇고 뭐 다양한 곳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네. 제품이 나오기만 하면 다 사가요. 요거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PLA는 최종적으로 이제 폐기 단계에서 분해가 자연스럽게 그냥 땅에다 묻어놓으면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느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거는 일정 온도라든지 약간 퇴비 시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생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pH는 미생물이니까 네, 그냥 땅에 묻기만 될 것 같은데. 그냥 자기 스스로 잘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또 엄청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PLA로 나올 수 있는 물성, 그러니까 물성이 되게 중요한 게 저희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에 사용을 하고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이 되려면 물성이 굉장히 다변화가 되어 있어야 좋잖아요. 거기 제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일회용 플라스틱이 있어요. 일회용 플라스틱 있는데 굳이 단단한 거 쓸 필요 없잖아요. 뭐 한 번 쓰고 버릴 건데. 그럴 때 필요한 물성이 있는 거. 전자레인지에다 돌릴 때는 단단하고 내열성도 높은 제품. 그러니까 이런 데에 필요한 물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성의 스펙트럼이 넓으면 넓을수록 산업군에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겠죠. 근데 PLA보다 그게 pH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작용기라고 해서 기본적인 뭐 PLA 소재하고 뭐 작용기, 여기에서 파생되어져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작용기들하고 같이 공중합을 시키면은 다양한 물성이 나오는데 PHA가 그 작용기의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거의 15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150개.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상품화만 된다면 무조건 더 사가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PHA 쪽입니다. pH. 네. 하지만 아직은 우리 집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예요. 아직은 없죠. 어쨌든 그 바이오 플라스틱의 여러 가지 소재 중 이제 대표적인 그 두 가지가 PHA랑 PLA 말씀해 주신 건데, 이 리포트 메시지 중 하나가 석유화학 기업들이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왜요? 석유화학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원유 베이스예요. 네. 원유 베이스고, 그래서 이제는 친환경으로 전부 다 가려는 움직임들이 주요국들이 이미 그쪽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요즘에 친환경 정책으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탄소세예요. 2023년에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 조정세라고 해서 너네가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탄소세를 내야 돼. 그 제품에서 생산되는 CO2라든지 아니면은 공장 돌릴 때 나오는 전기에서 나오는 탄소라든지 폐기 단계에서 나오는 탄소라든지 이거를 다 합쳐서 세금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출해가지고 저희 이제 비용은 차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 다 내고 나면 사실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게다가 단가는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싸게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갔을 때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면은 이 탄소세 때문에라도 석유화학 기업들은 아예 원료 자체를 친환경 원료를 쓴 다양한 제품들을 만드는 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거 보면서 얘기해 주실 거 아니었어요? 네,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관련 내용 같아서. 네, 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에 포스코, 현대제철, 삼성전자 온실가스 배출량 1위부터 짜르르르 나열해 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철강 같은 경우는 기업 거의 2개인데 여기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탄소 배출이 가장 많아서 사실 포스코 쪽에서 최근에 이제 뉴스화돼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수소 환원법을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정부에서 너무 압박 들어오니까 그래요. 너무 1위다 지금. 여기서 감축을 시키려면 무조건 친환경적인 무언가에
사업화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철강 쪽에서는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수소를 가지고 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두 번째 보시면 다 석유화학이죠. 석유화학이 한 18% 정도를 차지를 하죠. 네. 여기는 아무래도 딱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뭐 4위에 있는 정유도 그렇고 3위에 있는 시멘트도 그렇고 전부 다 원유 베이스인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도 뭐 석유화학도 그렇고 다양한 이런 산업군들이 무언가를 수출을 했을 때 타격을 많이 받을 만한 그런 산업군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너희들도 이제 친환경 쪽으로 돌아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레포트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진 않았는데, 뭐 최근에는 LG화학도 마찬가지, LG화학도 그렇고 뭐 롯데케미칼도 뭐 친환경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 심지어 뭐 KTNG라든지 이런 데서도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부들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이미 많이 갔던 기업은 SKC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이 철강 쪽에서 진짜 많긴 한가 봐요. 포스코가 지금 온실가스 압도적이죠. 배출량이 나머지 기업 다 합친 거보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가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압박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쪽도 본인들이 이제 어떤 쪽으로 사업화를 진행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연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뭐 기술 방향 이런 건 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기술적인 방향은요. 이거 또 준비하신 자료랑 같이 보여주실 거죠? 전에 그렇죠. 수소 때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말 화학 베이스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진짜 쉽게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가장 쉽게 말하는 방법을 고안해 본 거예요, 이게. 수소 때 어쨌든 이제 기관들 옆에 딱 배열도를 보고 사람들이 되게 이해하는데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댓글에 엄청 저도 이해 안 나, 이해 안 나. 진짜요? 죄송한데 이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기술적인 방향을 설명드리기 전에 바이오 플라스틱 종류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 플라스틱 하면 여기 종류 보시면 엄청 많죠. PLA, TPA, PHA, AP, CA, PB 뭐 엄청 많죠. 많은데 이게 사실 바이오 매스로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이오 매스, 즉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건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떤 것을 가져가는 게 좋겠냐. 우리 원료를 사용했던 이유는 그만큼 매장량이 많았어요. 원료가 많아야 제품도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함량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원료의 종류가 얼마나 많느냐. 그러면은 식물하고 생물체에도, 생물에도 동시에 다 같이 있는 것들이 원료의 개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단백질이 많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몸까지 다 깔려있는 미생물.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의 셀룰로스라고 하는 원료가 있는데, 요거는 모든 식물에 다 있지는 않고 다세포 식물의 외피 정도, 예를 들면 약간 나무 같은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원료가 가장 이제 원료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다 보니까 이 세 가지 흐름으로 가는 거고, 이제 뭐 단백질 그런 쪽에서 이제 전분의 일부를 또 뽑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PLA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미생물 가지고 PHA를 만들고, 뭐 셀룰로스는 요거만으로는 양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예전에 요것만 가진 바이오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요즘은 PLA 만들 때 같이 섞는다든지 PHA 만들 때도 섞는다, 이런 식으로 조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또 꼽은 이유가 있죠. 그래서 단백질과 미생물 쪽으로 가게 되면 그거 위주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앞으로 수요가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PLA, PHA 쪽을 보자. 이렇게 된 거죠. 되게 많은 종류들이 있지만 산화생분해라든지 바이오 베이스 이런 것들은 바이오 매스 함량이 없잖아요, 지금.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범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은 폐기물 단계에서 우리 어쨌든 나중에 땅에 묻을 때에도 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묻고
썩지도 않아가지고 다들 되게 걱정하고 소각할 때도 이산화탄소 나오니까 이거 다 소각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쓰레기산들 되게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것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인위적으로 나중에 이제 재활용을 다 하고 리사이클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매립 단계에서 미생물을 일시적으로 좀 집어 넣어서 매립을 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점선 표시를 이쪽 안 해놓은 이유는 네. 탄소 국경세가 지금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 흐름이라기보다는 세 가지를 합쳐서,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공장에서 전기 돌릴 때 나오는 네. 거, 폐기물 단계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하는데 폐기물 단계는 빼자. 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거의. 네. 그래서 그러면은 탄소세하고 폐기물 단계하고 별로 상관이 관련이 없는 없어졌잖아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달려드는 쪽은 당연히 원료, 바이오 매스 함량 자체가 좀 있는 거. 그러니까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 중에서 천연물 계열, 이거 50에서 70% 정도 바이오 매스 섞은 거. 네. 이쪽으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바이오 플라스틱을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 기술적인 방향. 야, 한 페이지 안에 제가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많을 수 있다라는. 이게 기술적인 방향도 예. 방향인데 이거 진짜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세미나 다니면서 저도 네. 조금 많이 고민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네. 최대한 쉽게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PLA든 PHA든 네. 전부 다 기술적인 방향은 얘네들을 잘 개발하는 거예요. 이미 너무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그래서 PLA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PLA. 네, PLA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소재죠. 그래서 옥수수에서 뽑아내든 사탕수수에서 뽑아내든 감자에서 뽑아내든 전분만 뽑아내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분을 뽑아낸 다음에 네. 이 전분으로 갑자기 그냥 제품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분을 가지고 이제 락틱 엑시드라고 하는 젖산을 뽑아내요. 거기에서 또 젖산을 뽑아내는데 여기가 이제는 젖산이 더 어렵다. 네. 젖산이 자연 상태로 전분에서 딱 뽑아내면은 네.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L-타입 락타이드, D-타입 락타이드, 메소락타이드 요 세 가지가 네. 합성된 형태로 나와요. 야, 여기 된다는 거네요. 그게 그냥 합성된, 그러니까 자연 상태. 네. 자연 상태의 젖산은 L-타입과 D-타입과 메소타입이 섞여 있는 그 형태로 나온다. 그러면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으면 사실 제품화 시킬 때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저희 태양전지도 보시면은 고순도로 실리콘을 바꾼 다음에 넣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얘도 고순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불순물이 가장 많은 형태가 메소타입. 그래서 메소타입은 없애버리고 D타입 같은 경우에도 불순물이 많은 거라 한 1% 이내 정도로 함량을 줄이고 그리고 L타입이 가장 순도가 높으니까 이걸 99%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바로 락틱 엑시드, 네. 바로 LA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A 이게 핵심. PLA의 원료가 돼요. 요 LA가 원료가 되고 요거를 PLA 업체한테 보내면은 PLA 업체에서 요런 이제 프로세싱을 통해서 우리 석유화학 뭐 납작 크래커에서 딱 나오는 거 그런 것처럼 이제는 본인들이 네이처웍스에서 직접 만든 공정이 있어요. 거기 공정에다 놓고서는 PLA 물성을 이제 뽑아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어려운 거 야,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 지난번에 찍었는 걸 재촬영하는 건데 왜 처음 듣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긴 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네. PLA 자체는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PLA 자체는 이제 단가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의 가장 이 퀄리티를 좌지우지하고 물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앞에 단계에 있는 LA예요. 요 LA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PLA를 만들 거면 요 기업을 먼저 잡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고 다들 해외 기업들이기는 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성장성이 좋은데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벌써 달려들었을 텐데 왜 지금까지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그만큼 성장성이 안 나오거나 수요가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수요는 너무 많고 네. 매해 PLA 생산업체들이 매해 추가 증설을 계속해요. 네. 증설을 계속해도 슈티지. 그만큼 수요는 걱정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LA의 물량이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PLA를 많이 생산하고 싶어도 LA 물량 자체가 적어버리니까 PLA 생산량 자체가 높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래는 처음에 하려고 요거를 이제 대부분 PLA를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많이 이제는 수요를 창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PLA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량이 딸려가지고. 네. 그래서 전부 다 유럽하고 미국에서 팍팍 긁어가가지고 우리나라는 이거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사실은 생산을 많이 못해서 중간에 접기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뭔가 시작했다 이런 얘기까지는 없지만 사실 뉴스를 보다 보면은 2019년에 미국의 ADM이라는 회사하고 JV를 맺었다, 모계약을 맺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ADM 회사가 저 LA 만드는 거예요. 아, 저 LA. 네, 그래서 왠지 LG화학은 아예 이제 그래도 이제 석유화학단의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을 다 하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가공을 해서 하기에는 단순 가공만 하기에는 엄청 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원료따를 더 건들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괜히 ADM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닐 것 같다. 요걸 중심으로 지금 PLA라는 요 시장에는 크게 두 개 기업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LA부터 PLA까지 수직 계열화가 된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글로벌리 두 개 기업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수직 계열화가 된 기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우리 최대 곡물회사인 카길이 있어요. 카길? 예. 카길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인 네이처웍스가 저 PLA를 만듭니다. 그리고 카길은 LA를 만들어서 본인 자회사인 네이처웍스에 가져가면 이제 PLA를 네이처웍스가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르비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코르비온. 네덜란드의 코르비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퓨락이라는 회사랑 JV를 맺어서 LA를 만들고, 그다음에 토탈이라는 회사랑 JV를 맺어서 토탈 코르비온에서 PLA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크게 두 기업에서 전부 다 글로벌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굉장히 큰 기업 하나는 또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아니, 근데 요즘에 이 바이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그렇고 제가 인터뷰 영상을 찍으면서 올해 가장 많이 들리는 키워드 중 하나가 쇼티지. 아, 맞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잘 별로 못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요도 조금 많이 눌렸는데 올해는 진짜 수요도 갑자기 폭발을 했죠. 그냥 그 셧다운되고 막 그랬던 완전 그 전방 업체들이 다 이제는 수요가 끌어올려져,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는 생산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증설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2021년에 팡 터진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원료 가져와야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가져오는데 공급이 없다고 2배 줄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특히 쇼티지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는 그렇죠. 그래서 PLA는 지금 방향성은 어쨌든 규모의 경제로 가는 것이 포인트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가격도 낮아졌고 진입 장벽도 어느 정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갈 수 있는 쪽은 이걸 가져와서 가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SKC도 이걸 가져와서 가공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주변에 많이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 PHA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많이 좋아하는 소재기는 한데 왜요? 네, 업사이드가 엄청 높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부가가치 산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의학 시장에서 이쪽 생산량이 많아지기만 한다 그럼 다 끌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가격이 낮아져야 되겠지만 굳이 가격이 낮아지지 않아도 지금부터 막 정신없이 공급을 가져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PH는 보시면은 미생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아무 미생물이나 갖다 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마치 먹이를 먹여주듯이 계속 이제 미생물을 이제 그 체내에서 키워서
여기에 적합한 pH에 적용하기 적합한 미생물들만 채취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래서 미생물을 많이 다뤄본 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이걸 만드는 거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얼마나 분해가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해가 되지 않도록 길게 느리는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실 우리나라의 CJ제일제당 같은 기업이 네. pH를 만들었다. 얘는 화학기업도 아닌데 어떻게 만들었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미생물을 잘 다루는 기업은 음식료 기업들이 많죠. 저희 발효식품이라든지 그쵸, 효소식품이란 다 음식료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그들이 발효기법을 가지고 장을 만드는 이유가 음식물에 미생물이 번식을 하면은 잘 상하니까, 잘 썩으니까 오래 두고 먹으려고 똑같이 적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발효 조건을 통해서 이제 생산을 해서 좀 긴 단위로 늘리게 되는 거고, 이제 거기다가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단단해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발효 조건까지 들어간 거에다가 이제 유전자 조작까지 가해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효소들을 합성을 해서 얘네들을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정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가해줘서 네. 그걸 가지고 단단한 물성으로 만들어준 거야. 그 유전자 조작의 결정 구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양한 물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가장 쉽게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갸웃갸웃하면서 열심히. 네, 그래서 pH의 핵심은 네. 미생물로 했기 때문에 원료 굉장히 풍부하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는 작용기가 150종 이상이 되기 때문에 물성을 뽑아낼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그렇지만 이걸 만들려면 너무 잘 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발효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그거는 이제 미생물을 잘 다뤄본 이게 장을 잘 담그는 그런 음식료 기업들이 유리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물성을 단단하게까지 만들려면은 효소들을 유전자 조작까지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바이오의 이제 바이오 쪽 기업들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아래 보시면은 카네카 기준에서 pH, BH가 이게 PHA의 물성인데 네. PHA는 그냥 PHA만으로는 못 만들어요.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서 제일 흔하게 쓰이는 합성 모노머가 여기 3HB 요걸 갖다 많이 섞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pH, BH 물성표를 이제 카네카가 이제 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카네카는 바이오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지금 요 물성을 보셔도 X151A가 이제 최근에 들고 나온 물성인데 요 물성이 거의 HDP급으로 단단해요. 이 HDP급으로 단단하다는 소리는 원래 PLA 자체는요, LDP, LLDP 요 정도 급밖에 안 돼요, 물성이. 근데 지금 미생물로 만들었는데도 HDP,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균용 플라스틱용으로 만들어진다는 소리잖아요, 물성. PLA보다 훨씬 단단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산업군이 많아요. 여기는 이미 상용화가 돼서 연간 5,000톤 정도 2020년까지 했었거든요. 연간 5,000톤 풀캐파 하고 있었는데, 풀 가동해서 하고 있었는데 올해 2배 증설을 해요. 그래서 10,000톤까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는 제가 또 주목하는 기업이 다니모 사이언티픽이었죠. 다니모 사이언티픽. 네, 다니모 사이언티픽이 엄청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만들었다 하고 펩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대기업들이 장기 공급 계약을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다니모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0년 기준으로 연간 9,000톤을 했었는데 올해 두 배 증설. 그래서 18,000톤. 그리고 2025년까지 9만 톤을 하겠다고. 이게 장기 8배, 9배? 네, 장기 공급 계약에 의한 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이 된 물량이라는 소리예요.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다니모가 단연 이쪽에서는 1등이고 그다음에 2등이 카네카. 근데 이 두 기업 이외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뉴라이트, 뭐 메르디안, 뭐 중국 기업 뭐 있긴 있는데, 제가 그들은 이제는 거의 판매를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 두 기업 말고는 조금 대세가 되지는 절대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생산성의 문제예요. 이게
동물로 만드는 미생물이 있고, 동물에서 추출하는 미생물이 있고, 식물에서 추출하는 미생물이 있어요. 네. 근데 다니머하고 카네카는 식물에서 추출한 미생물을 통해서 생산량을 14% 정도 이상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네.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동물은요, 세포수는 되게 많아요. 세포수는 많은데 한 세포에서 나오는 미생물 수가 적어요. 그래서 공정에 되게 여러 라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세포 하나마다 끄집어내야 되니까. 근데 식물성은 세포 수는 적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미생물 수가 동물의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카놀라유를 통해서 뽑아내거든요. 다니머랑 카네카는. 그걸 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증대를 하게 됩니다. 생산성이 증대하니까 동시에 가격도 다운이 됐겠죠. 그래서 대부분 동물성으로 하는 기업들이 킬로그램당 7불 정도에 만들어요. 네. 근데 다니머하고 카네카가 킬로그램당 4.5에서 5.5불 사이에서 만듭니다. 이렇게 뚝 떨어지다 보니까 네. 식물성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CJ제일제당도 저는 조금 눈여겨볼 수, 그러니까 저는 음식료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 이외에 다른 사업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그냥 바이오 플라스틱 쪽만 이렇게 보면 해양식물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생산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춰줄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 CJ제일제당도 이제 작년에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자마자 네. 유럽에서 5,000톤 선주문이 들어왔어요. 이런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만 해라. 내가 다 가져간다. 이런 소재이기 때문에 PHA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충분히 있는 거군요. 그렇죠. 공급이 부족하. 그렇죠. 기업들이 나와줘서 식물성으로 만들고 가격도 많이 다운시켜주고 네. 물성도 뽑아낼 수만 있다면 네. 언제든지 성장성은 가장 열려있다. 게다가 PHA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PLA는 폐기하는 단계에서 온도라든지 퇴비시설 같은 거 좀 맞춰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생물이라 아주 그냥 분해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바이오 플라스틱 중에서도 이쪽에 더 관심을 그러니까 왜냐면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드니까 매립하는데도 그래서 더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이오 플라스틱 글로벌 현황은 좀 어떻게 되는데? 현황을 사실 여기 데이터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LDP, LLDP 수요 내에서만 PLA로 제가 비중을 그려놓은 건데 저렇게 한 이유는요. 아직 물성이 저기까지밖에 못 와서 다른 소재들을 대체하긴 힘들어서 그래서 대체될 수 있는 시장에서 이들이 몇 프로 정도를 대체를 하고 있는지를 그 데이터 정도는 있어서 지금 적어 놓은 거고 이게 글로벌리 3% 정도예요. 되게 작은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LDP, LLDP는 일회용 플라스틱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소재예요.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거기서 3%, 게다가 개발도상국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3%라는 소리는 높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요. 그냥 비닐봉지는 100% PLA예요. 그냥 아예 그쪽은 일회용 플라스틱도 70% 이상이 PLA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재활용품 분류도 잘하게 분리수거 정책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PLA는 따로 분류를 해서 수거를 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PLA 수요는 훨씬 높지만 글로벌리 그냥 평탄하게 봐도 3% 이상이 3%.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성이 보완되기만 하면은 여기는 특히나 가격이 많이 여기가 지금 킬로그램당 1.5에서 2불 정도의 거래가 돼요. 그럼 범용하고 크게 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소재가 될 것 같고요. 여기도 그냥 PLA 기준으로도 기본적으로 한 26% 이상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설명은 드리고 수 있는데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은 이렇게 이거 지금 보시면 어디에 이제 어떤 용기들 뭐 패키징에는 PLA가 얼마나 쓰이고 뭐 용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지금이지 이거 물성을 좀 더 개발한
우선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 수치가 다 바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은 그냥 그렇다. PLA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키징 용기라든지 이런 포장지, 일회용 플라스틱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요거를 지금 보여주는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는 없고 22페이지 여기 딱 보시면은 PHA가 앞으로 지금 2020년대 1.7%였지만 2025는 불과 5년 후에는 10% 이상의 위치를 차지를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PLA는 생각보다 많이 안 증가하네요. PLA에서 파생된 게 또 PBAT라고 있어요. 이 물성을 제가 그랬잖아요. 공중압을 시킨다. 요 얘기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PLA 자체는 그냥 일회용 플라스틱 한자 찌그러지는 거, 비닐봉지 이런 것밖에 못 써요. 근데 이 PLA만 가지고 하지 않고 다른 작용기하고 합성시키면은 단단한 물성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소재가 바로 PBAT입니다. 요게 PLA는 내열성하고요, 방수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PGA라고 하는 게 있는데 PGA는 내열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방수 기능도 굉장히 뛰어난 반면 PLA처럼 성형이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둘을 합치면 장단점이 보완이 되겠죠. 그 둘을 합친 게 PBA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갈 길이 다른 거예요. 다른 적용되는 제품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전체 바이오 플라스틱 중에서 PLA하고 PBAT 중심으로 가는 걸로 보시면 되죠. 이미도 많이 깔렸으니까 앞으로도 이 비중이 계속 가면서 PHA는 기업이 등장하면 할수록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한다. 지금 2025년에 11.5% 요거 비중 해놓은 거는 카네카하고 다니머만 합쳐놓은 거예요. 기업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들만으로도 지금 성장성이 이렇게 뛰어나다. 장기 공급 계약이 된 것만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있죠. CJ제일제당이 잘해준다면 잘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지는 시간. 그렇죠. 전에 수소 시간에서도 뭔가 영상을 보고 있는 것만 똑똑해지는 것 같다.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는데, 자, 우리에게 또 중요한 건 사실 이게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돈이 되느냐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된다는 건 결국에는 그래, 이거랑 관련된 그 회사는 어디냐. 그러니까요. 네. 해외 기업, 저는 다니모 사이언티픽을 제일 탑픽으로 추천은 드립니다. 사실. 네. 다니모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을 한번 보실까요? 그냥 우선 먼저 제가 해외 기업을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 바로 사이언티픽이 있습니다. 다니모 네. 사이언티픽이 있고요. PHA 쪽에서 카놀라유를 가지고 공급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을 다운을 시켜서 지금 대부분의 펩시물론, 네슬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여기 넷제로를 선언한 기업들이에요. 넷제로란 본인들 이제 생산 제품에서 탄소 제로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 장기 공급 계약을 다 맺어놨어요. PHA랑.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썩을 때에도 pH 같다 하면 그냥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9,000톤으로 시작했으나 2025년에는 9만 톤이 되리라. 9만 톤. 이렇게 굉장히 장기 공급 계약에 의해서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은 해외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너무 급하게 계속 올라서 주가가요? 너무 많이 올랐죠. 제가 이거 썼을 때 당시에 지금 주가 한번 볼까요? 몇 배가 올랐지? 여기 뭐죠? 언제 쓰셨나요? 12월. 12월. 요쯤에 쓰셨다고요? 네, 이게 얘네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왜냐면 그전에는 스펙 상장되어 있다가 이름 바뀌어서 이제 가고 있는 거라서 12월에 썼어요. 이때 쓰셨는데 지금 3배 올랐네요, 벌써. 네, 벌써. 그리고 좀 떨어졌네, 많이? 요즘에 조금 물량도 차익 실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아직 오버행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요즘에는 다 지금 조정받고 있는. 조정 다 받고, 조정 좀 받아야지 좀, 나도 한번 사볼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다니모 사이언티픽은 100% 바이오 플라스틱 회사예요. 여기에 준 요 주가가 글로벌 기업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서 바라보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거의 시총 가치라고 보실 수가, 그러니까 밸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기 지금 스펙 상장 된다고 할 때부터 완전 날렸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LOAK라고 지금 자료에는 돼 있는데, 네. 그때는 다니머를 합병한 LOAK라는 요 회사로 거래되고 있다가 네. 1월 4일부로 다니머 사이언티픽으로 거래가 제대로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충분히 2025년만 보더라도 네. 지금 업사이드가 굉장히 그러니까 캐파 증설하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은 PSR로 봐줘야 돼요. 그럼 PSR로 봐주면은 10배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네, PSR 10배는 봐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는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해외 기업도 오히려 카길 이런 회사들도 괜찮은데 네. 제가 그쪽은 많이 안 넣어놓은 이유는 네네. PLA 쪽에 해외 기업을 많이 추천 안 드렸던 이유는 너무 비즈니스 사업이 너무 많은 데에서 이미 주가가 이걸로 잘 가지 않는 기업들이 네. 선택한 경우가 많아서 아직은 조금 더 커질 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다만 PLA 쪽에서 그래도 좀 지켜보면서 바이오 플라스틱 PLA 원료 자체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시장의 흐름이 보인다 하면 카길이나 아까 말씀드린 2개 수직 계열화된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카길이나 코르비온 정도 보시면 되고, 그냥 사실 저는 요즘 이제 계속 눈여겨보는 부분은 LG화학이 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LG화학은 에너지 솔루션하고 지금 분할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케미칼 자체도 만약 바이오 플라스틱이 제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가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저의 그냥 생각 정도인 거고요. 저의 섹터는 아니지만 좋게 보이는 기업이 여기 있는 이제 CJ제일제당. 국내 기업 중에서 CJ제일제당이 아까 PHA로는 제가 1, 2위 그 다니모하고 카네카밖에 없다. 근데 식물성으로 만들면서 이걸 개발한 세 번째 기업이 바로 CJ제일제당이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바로 추도 물량 지금 5,000톤 선주문이 들어와서 바로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CJ제일제당은 굉장히 바이오 플라스틱 쪽에서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래서 저희 음식료 섹터 심지연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그 심지연연구원하고 우리 같이 콜라보를 쓰자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깝다. 나는 CJ제일제당을 바이오 플라스틱밖에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고 SKC 같은 경우에는 PLA 쪽으로 가공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흔히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냥 SKC가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SKC는 지금 크게 3가지 성장 동력의 축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배터리 동박 쪽 그리고 반도체 소재 쪽 그다음 마지막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쪽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친환경 플라스틱 그러니까 뭐 리사이클링을 해서 하는 거 한 축, 그다음에 PLA 만드는 거 한 축, 스페셜티 제품. 아까 전에 제가 PLA도 있는데 거기에서 PGA랑 이렇게 섞어서 장단점을 보완한 PBAT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알고 있다니. 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기억 못 하실까 봐. 그래서 PBAT. PBAT를 스페셜티 이렇게 3가지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장의 3개의 축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고요. 사실 효성 TNC 한 개 말씀드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머뭇거리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바이오 플라스틱에 포함되진 않아요. 리사이클링이에요. 리사이클링인데 리사이클링 쪽을 본다면 저는 소비자 가격 전가가 가능한 제품으로 나가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효성 TNC는 글로벌 스판덱스로는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그건 얼마나 스판덱스 쪽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소재, 섬유 쪽에 고객사 라인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겠죠. 그쪽을 통해서 본인들의 리사이클링 섬유를 납품을 하는 거예요. 리사이클링이란 폐플라스틱 있잖아요. 페트병 같은 거 녹여가지고 섬유화해서 만든 거. 우리 옷 이런 거 만드는 거. 이거 식물, 섬유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는 섬유 업체들한테 쫙 뿌리는 건데 공급을 하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는 비싸게 사갈 거 아니에요. 원료는 거의 안 들고 사실은 여기 공장도 거의 스판덱스 공장 그냥 같이 나눠 쓸 수가 있어요. 돈 거의 안 들어요. 그런데 가격은 높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PLA
공급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마진이 훨씬 많이 남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효성 TNC가 하는 리젠도 앞으로 매출 성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향후에는 되지 않을까. 이미도 오스프리라는 브랜드에 이제는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저 리사이클링 섬유를. 그다음에는 이번에 또 노스페이스 거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고객사를 넓혀가면서 마진은 좀 높은 그런 기업이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지금 같아요. 여기 어쨌든 다른 여러 기업들이 좀 더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바이오 플라스틱이랑 좀 관련 있고 한 거는 둘, SKC와 CJ제일제당. SKC랑 CJ제일제당. 네. 근데 바이오 플라스틱 CJ제일제당에서는 좀 퍼센티지 좀 낮지 않나요? SKC도 그렇죠. 뭐. 다 매출 그러네. 비중으로 보면 네. 이제 막 나오는 곳이어서.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수소도. 네. 네, 수소 뭐 제가 추천드렸던 뭐 효성 첨단 소재나 이런 데는 실적으로 다 맞춰주는 거지만 이제 공급 시작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장성으로 보자.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단순한 성장성 말고 방향성이 정해졌고 글로벌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쪽을 통해서 판가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선에서 성장 산업을 뽑아야 되고 거기 안에서 기업을 뽑아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에 수소하실 때 효성 첨단 소재 엄청 좋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워낙 좋게 얘기해 주시길래 영상 업로드하고 난 다음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아, 진짜요? 정말 소액 그냥 너무 확실히 쳐서 말씀하시길래 어떤가 한번 나중에 알고 싶은 근데 추적을 하려면 내 돈이 들어가 있어야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전화 많이 하시겠네요. 오늘 떨어졌는데요? 막 이런. 아 이거는 소액만 넣었어요. 소액만. 그러면 이제 그린유즈에서 근데 바이오 플라스틱을 좀 그동안 뭐 간과했다면서요? 그 간과했던 이유는 뭔데요? 예, 그린뉴딜에서는 이 정책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크게 5가지 축으로 정책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 수소, 태양광, 풍력, 바이오 플라스틱이어서 녹색 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무도 바이오 플라스틱에는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렇죠. 나머지 것들이 좀 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너무 이렇게 자동차로 보여주기도 하고 충전소를 깐 데들 하니까 뭔가 확실한 뭐 이런 느낌. 나머지 애들이 너무 잘났어. 맞아요. 너무 잘났어.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요 4가지에 24조 정도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전기, 수소, 태양광, 풍력까지. 그러면은 대략 하나당 얼마 정도일 거야? 한 개당 6조 정도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녹색 산업 바이오 플라스틱에 6조가 들어왔어요. 아 똑같이요? 그렇죠. 근데 게다가 여기는 인프라 다 깔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충전소 깔고 뭐 하고 이러는 데에도 그 정도 줬는데 여기는 소재 R&D인데 R&D로 6조 정도 들어왔다는 소리는 뭐 물론 그린뉴딜 환경 조성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꽤나 높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많이 없으셔서 근데 제가 이걸 쓸 당시에 왜 이걸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냐면 많이 올랐어요. 나머지 4개 그린뉴딜 성장축이 너무 많이 올랐고 멀티플이 높은데 그만큼 성장성도 있고 이미 글로벌 수요로도 보여주는 쪽이 바이오 플라스틱 쪽인데 그러면 이때쯤에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봐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성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자료가 진짜 없어요. 바이오 플라스틱이. 그래서 조금 많이 고생을 했죠. 예, 저도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열심히 작성하시고 완전 정말 말 그대로 소재, 기초 소재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다 몇 장짜리죠? 43장짜리네요. 야, 이거 만드는데 며칠 정도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작성하는 게 오래 걸렸다기보다는 많이 걸리겠죠? 공부를 많이 했죠.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이든 이런 수소도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뭐 저를 포함해서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뭔가 이런 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알고 투자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용고님은 굉장히 많이 알지만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거고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던져놓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이런 거를 좀 쉽게 깊게 알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봐야죠. 우선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료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유튜브 채널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또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쉽게 잘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빠르죠, 좀. 그러니까 저처럼 공부를 막 해서 일일이 한 건 제가 직업이니까 그래 직업인데 제가 제 캐릭터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 나는 뼛속까지 파헤치는 사람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고 하니까. 제가 그 역할을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리즈 이름도 뼛속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 놓으시면은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은 기업들이 설명하면 들리잖아요. 그렇죠. 아까 PBAT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대표적으로 굉장히 제가 뼛속 시리즈를 전기차 편에서 제가 전기차를 또 썼어요. 이제 EV 배터리도 썼는데 거기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본인들이 항상 양극재를,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NCM 기술은 알루미늄을 도핑해서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기술이라고 IR북마다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도 모르시다. 정말 말 그대로 매니저분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기술을 보면서 이거 진짜 다른 NCM보다 굉장히 다르고 안정성도 굉장히 있을 만한 기술인데 그거를 계속 판단을 하고 있었고 자료에다가도 뭐 화재 관련부터 해서 양극재 기술 막 이런 것들 설명할 때 앞으로의 양극재의 방향성은 그런 쪽으로 간다. 근데 이제 갑자기 관심이 다 들어오기 시작한 게 LG화학 쪽에서 NCMA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NCMA가 뭐야? 이러다가 뭐 제 자료 같은 것도 막 보고 이러다가 에코프로비엠이 진짜 이런 것까지 했었다고 이제 그때 눈에 들고 정말 옛날부터 꾸준히 에코프로비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 성장 산업은 정말 공부하지 않고 사면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된다더라. 물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더라. 근데 나중에 좀 아닌 것 같으면 다 끊기고 안 되고 이러면은 성장산업은 얼마나 급하게 올라가요, 또. 그렇죠.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이어진 질문이 기술력 좋은 소재라고 뭐 다 성장 산업이 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기술력이 예를 들면 제가 정말 항상 예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우리 LTE하고 와이브로. 와이브로가 훨씬 좋았어요, 기술력은. 근데 표준을 LTE가 끌고 갔죠. 그죠. 그러면서 와이브로가 사라졌죠. 이게 바로 기술의 아무리 좋은 기술도 성장 사업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기술이 좋은 것만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그래핀을 썼겠죠. 근데 이미 글로벌리 많은 기업들과 주요국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기술, 수요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되겠다가 보여주고 있는 기술 안에서 이제 그런 산업을 선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수요가 좀 검증된 그런 기술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뭐 기업들 검증이 된 거 플러스 뭐 조금 더 나아가면은 뭐 어느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여줬다든지.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맙다. 알겠습니다. 이한나 연구원님과 이제 처음 찍는 영상이지만 두 번 찍은 것 같은 영상. 네. 사실 이한나 연구원님께서 이제 이번 주에 좀 그 음주 행사들이 좀 있으셔서 굉장히 지금 좀 힘든 상태이신데 네, 되게 밝게 잘하지 않았나요? 저는 속은 지금 술을 제가 더 마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까맣게 나오네요. 반사판을 더 피부의 문제인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많이 사랑해 주셔야 제가 오래 다닐 수 있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항상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고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 이리온도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염승환 부장님도 그렇고 윤지호 센터장님도 그렇고 이한나 연구원님도 그렇고 뭐 오리나 연구원님도 그렇고 좀 이베스트 투자증권 출신 분들이 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조금 많이 돋보이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한나 애널리스트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